네, 앞에 컨텐츠에 이어서 이번에는 블럭 상태부터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스레드가,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두 개의 스레드가 공유 객체를 가지고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을 때 동기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동기화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동기화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동기화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키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키는 객체마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동기화 블럭이고요. 그러면 스레드 1이든 스레드 2든 스레드 3가 됐던 이 키를 먼저 얻은, 얘가 먼저 들어가서 이 키를 먼저 얻었으면 키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블록들을 실행하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가 와갖고 키를 찾아서 키가 없으면은 여기서 대기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블락 상태에 빠졌다. 다시 말해서 일시정지가 됐는데 그 상태를 블락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 있는 T2라고 하는 건 지금 블락 상태일 텐데 그 블락 상태에 있는 T2가 다시 런어블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예요. T1이라고 하는 것이 다 쓰고 나면 키를 다시 여기다가 탕 하고 올려놓을 텐데 이 키를 올려놓을 텐데 그 키를 T2가 다시 가졌을 때 T2는 런어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앞서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T3라고 하는 스레드도 있어요. T4라고 하는 스레드가 있어요. T1이 지금 이 키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 도중에 T1, T2, T3가 다 지금 이 키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의 스레드가 무려 블락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시정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T1이라고 하는 이 스레드가 다 쓰고 나서 키를 땅 하고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자율 경쟁하는 겁니다. T2, T3, T4가 자율 경쟁하는 겁니다.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애가 그 키를 가지고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째도 키를 못 얻었으면 여전히 블럭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스레드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동기화 블럭을 빠져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보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키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T1의 경우도 얘가 이 동기화 블럭을 2번, 3번 반복 실행해야 되는 경우도 키를 올려다 놓고 지가 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올려다 놓고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랑 같이 공동 경쟁해가지고 또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T1이 또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대기하는 상태를 블락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 키를 받아가지고 와야 사용 객체가 언락이 되고 그 키를 받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 상태가 언락이 된다고 런어블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키를 획득해야 런어블 상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코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my class라고 하는 요 my class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지금 공유 객체입니다. 높아시면서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설명 되게 여러 개 했었었는데요. 얘네들이 지금 이 키를 받기 위해서 막 썼습니다. 그럼 이 지금 동기화 블럭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동기화 블럭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메서드가 됐던 블럭이 됐던 결국엔 메서드 뱃속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메서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동기화를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겠죠. 그 클래스의 메서드입니다. 이 객체를 모든 스레드가 공유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레드들이 각각의 객체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다시 말해서 객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혀 동기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동기화 문제는 하나의 객체를, 동일한 객체를 여러 스레드가 쓸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공유 객체라고 하는 거를 MC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었어요. My class. 그래 놓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T1이라고 하는 스레드도 MC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 MC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레드가 지금 3개가 다 실행이 되고 있는데 3개가 다 정의가 되어졌는데 런이라고 하는 게 이 스레드 3개가 모두가 다 MC라고 하는 객체를 쓰고 있는 거죠. 그 MC라고 하는 객체에 sync 메서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지금 호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my class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보시면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 메서드에는 synchronized 되어져 있는, 동기화 되어져 있는 sync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이 메서드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일단은 뭐 기본적인 거 출력 하나 한 다음에요. 거기에 스레드 1과 스레드 2와 스레드 3의 각각의 상태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시간 지연을 두었습니다. 그 상태 값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 바로 그냥 또 터미네이트도 돼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void start all이라고 하는 거에서는요. void start all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그냥
T1, T2, T3를 그냥 다 실행시키는 거. 이게 답니다. 자, 메인 함수에서는 이 my block test라고 하는 이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서 그 다음에 MBT start all, 요 MBT가 이거예요. start all 시켰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객체에서 모든 스레드들이 다 만들어질 거고, 그 스레드에서 start all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세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확 실행이 되겠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는 스레드의 개수는 하나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스레드의 개수가 4개가 되겠죠. 세 개의 스레드가 한꺼번에 다 실행됐으니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세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지금 이 메서드 동기화 메서드를 들어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경쟁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실행될 수가 없다 그랬었죠. 반드시 한 번에 하나만 실행될 수 있다 그랬었죠.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스레드 1이 먼저 실행됐고요. 스레드 3이 먼저 실행됐고, 그 다음 실행됐고, 스레드 2가 먼저 실행됐습니다. 그럼 경쟁에서 1번이 이겼고, 그 다음에는 2번과 3번이 남아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때 3번이 이긴 거고요. 마지막에 2번이 이긴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이 먼저 딱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런어블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2번과 3번은 뭐예요? 블락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키를 못 받았으니까, 못 쟁취했으니까 기다려야겠죠. 자, 그 상태에서 3번이 그 다음 키를 딱 올려놓는 순간에 3번이 그 키를 받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런어블, 이거 지금 시간도 거의 없는 거잖아요. 약간의 시간 지연만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터미네이트 되었을 거고요. 3번이 키를 받았으니까 3번이 런어블 상태가 될 거고, 2번은 여전히 또 블락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키를 못 받았고, 두 번째도 키를 못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지금 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번만 100% 런어블, 키를 받겠죠, 2번이. 나머지 두 개는 터미네이트가 됐을 거고요. 자, 결과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웨이팅이라고 하는 일시정지 상태입니다. 자, 웨이팅이라고 하는 일시정지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wait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joi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wait든 join이든 둘 다 인스턴스 메서드입니다. 그 소리는 객체 뱃속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join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join은 앞에서도 사실은 여러 번 설명했는데, join 안에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waiting 상태가 아니라 timed waiting이 된다 그랬었습니다. 이게 jo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면 그 시간 동안만 여기 앞에 오는 객체 점 join 했었을 때 이 객체한테 CPU를 갖다 줘라 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잘 테니, 나는 일시정지가 될 테니. 자, 근데 여기 시간이 없으면 결국에는 얘 끝날 때까지 나는 CPU 안 쓸 테니까 얘 쓰게 해줘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A.join 하게 되고 쓰고 중괄호 안에다가 시간을 안 집어넣게 되면 A라고 하는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이 코드를 쓴 스레드는 일시정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웨이팅 상태가 되는 거고요. A라고 하는 것이 대신 CPU를 점유하겠죠. 그걸 쓰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결과를 어차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돌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보통 그 스레드를 조인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기화처럼 조인을 걸었다라고 하는 건 멀티스레드를 사용을 안 하겠다는 소리죠.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 하나가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조인을 사방팔방에다 많이 쓴 코드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멀티스레드를 쓸 이유가 없었던 코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가 가셨죠? 동기화 블록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유 객체를 쓰다 보면 동기화 블록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적으면 좋겠지만. 반면에 조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조인이 많다라고 하는 건 조금 프로그램 설계 자체에 어느 정도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조인이라고 하는 것이 호출한 메서드는 웨이팅 상태가 되는 거고요. 조인된 그 스레드 객체는 CPU를 가져다 쓸 수 있다. 계속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웨이팅이라고 하는 거, 조인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로 인터럽트 가지고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다 인터럽트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인터럽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조인 타임이 들어가 있던, 그냥 조인이든 어차피 조인에 대한 인터럽트는 앞에서 배우셨으니까 그 인터럽트라고 하는 놈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런어블 상태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문제는 웨이트예요. 웨이트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트는 여기 지금 표시되어져 있는 요 색깔로 표시되어져 있는 웨이트와 노티파이 올이라고 하는요. 이 올이라고 하는 이 놈은 반드시 동기화 블럭 또는 동기화 메서드 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오브젝트의 메서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부분에서 최상위 클래스 오브젝트 배울 때 잠깐 그때 언급은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안에 웨이트, 노티파이 올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동기화 블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웨이트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일시정지가 빠지는 게 약간 좀 특이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일단 한번 빠지면 조인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인터럽트를 걸면 트라이 캐치 구문이 빠져나가지겠죠. 이 웨이트라고 하는 건요, 그 인터럽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처럼 다른 놈들이 나한테 노티파이 올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주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웨이트라고 하는, 여러분들 얼음땡 놀이 아나요? 웨이트라고 하는 건 얼음이라 하고 나서 자기 딱 멈추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음 한 사람이 자기가 찍어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스레드가 또 얼음인 스레드가 있어요. 웨이트하고 있는 스레드가 있습니다. 다른 웨이트를 하고 있는 스레드가 하늘이 반쪽이 나도 이 다른 얼음하고 있는 사람을 풀어줄 수가 없단 말이죠. 멀쩡하게 런어블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놈만 얼음을 땅 찍어가지고 풀어줄 수 있단 말이죠. 땡 시킬 수 있단 말이죠. 요 노티파이라고 하는 것, 노티파이 올이라고 하는 것이 얼음 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따가 뭐 그걸 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웨이트와 노티파이 올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메서드이면서 특이한 사항은 반드시 동기화 블록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웨이트라고 하는 건 이제 문장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지금 웨이트라고 하는 문장이 여기쯤에 딱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 이제 웨이트입니다. 이 메서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A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A 메서드입니다. 근데 A 메서드의 한 세 번째 줄에 웨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쭉 진행하다 웨이트를 만났어요. 그럼 웨이트가 딱 됐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시점에 얼음이 되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가 조금 결과가 엉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얘가 웨이트를 시켰으니까 얘는 일시정지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럼 노티파이를 하게 되면 다시 이 메서드가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 메서드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얼었던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부터 다시 갑자기 깨가지고 땡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웨이트를 제일 마지막 줄에다가 넣었어요. 웨이트라고 하는 코드를. 그러면 얘가 프로그램을 막 실행하다가 그 메서드를 실행하다가 제일 마지막 줄에서 웨이트 해갖고 딱 얼어 있는 상황이죠. 그 상태에서 노티파이 하게 되면 노티파이 하자마자 그 메서드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웨이트라고 하는 놈을 위치시킬 때는 얘가 여기서 멈췄다가 나중에 노티파이로 살아나면 그 다음 주부터 실행된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짜셔야 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일단 뭐 조금 더 설명을 예제를 통해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웨이트와 노티파이를 사용하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제를 보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왜 웨이트와 노티파이를 써야 되는지, 언제 이걸 써야 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스레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set 스레드고요. 하나는 get 스레드입니다. set이라고 하는 스레드는 데이터를 말 그대로 쓰게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get 스레드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set 스레드, get 스레드라고도 부르겠지만 쓰기 스레드, 읽기 스레드라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걸 설명을 하면서. 자, 그러면 일단 객체, 얘네들은 동기화 블럭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랬었죠. 웨이트와 노티파이 올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화라고 하는 걸 언제만 사용해요? 공유 객체만 있을 때만 사용한다고요. 그러면 공유 객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동기화를 쓸 일도 없고, 동기화를 쓰지 않으면 노티파이 웨이트를 쓸 일도 없다는 소리란 말이죠.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웨이트와 노티파이를 쓰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거는 공유 객체를 쓰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공유 객체를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이 필드 하나 있습니다. 필드가 하나 있는데 그 필드의 이름이 데이터라고 하는 필드예요. 이 필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드에다가 이 쓰기 스레드는
데이터를 쓸 겁니다. 순서대로.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데이터를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쓸 겁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읽어내는 이 스레드는 데이터를 하나씩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공유 객체,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때 사용하는 이 공유 객체는 필드예요. 이 필드인데 그냥 단순히 하나의 공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이 아니란 소리죠. 컬렉션이나 배열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첫 번째 쓰기 스레드가 하나 쓰고 하나 읽고 하나 쓰고 하나 읽고, 다시 말해서 1번 실행되고 2번 실행되고 1번 실행되고 2번 실행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8번 실행하면서 1, 2, 3, 4, 5, 6, 7, 8을 집어넣을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8번 실행하면서 1, 2, 3, 4, 5, 6, 7, 8이 이렇게 바깥으로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죠.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두 개의 스레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동시에. 더군다나 공유 객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쓰고 있는 동안은 얘는 쓰지는 못해요. 그죠? 얘가 쓰고 있는 동안은 얘는 쓰지는 못하겠지만, 문제는 쓰기 속 키를 얘가 딱 쓰고 나서 키를 여기다 딱 하고 올려놓는 순간에, 키를 여기다 딱 올려놓는 순간에 스레드도 써야 되고, 계속 얘기했던 거죠. 얘도 또 써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걸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공유 객체 케이스 1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1은요 동기화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고려 자체도 대상이 아니지만, 일단은 이번 챕터에 동기화를 처음 배웠으니까 동기화를 아예 안 했어요. 동기화를 하나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얘가 쓰고 있는 동안 얘가 쓰고 있는 중인데도 얘가 읽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가 읽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얘가 값을 바꾸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의 객체를 두 개가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 번째 케이스처럼 아예 동기화 자체를 안 하게 되면 동시에 이 객체 뱃속에 값을 쓰거나 읽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해피한 케이스는 값이 엉망으로 나오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억세스 때문에 아예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한 적 있으신가요? 윈도우에서 파일을 이미 하나 사용 중이에요. 열고 있어요. 열고 있는 상황인데 한쪽에서 그 파일을 열어놨는지 모르고 파일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그럼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지죠. 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파일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첫 번째 케이스죠. 동기화를 아예 안 하면. 당연히 공유 객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동기화를 반드시 해야겠죠. 그래서 케이스 두 번째로 동기화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기화만 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케이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동기화하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한 번에 두 개가 달려들진 않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키가 여기 땅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동기화가 어떤 객체든지 간에 그 객체의 키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첫 번째, 지금 값은 예를 들어서 0이 있다고 쳐볼게요. 데이터가 아니라, 이 데이터 1, 2, 3, 4부터 8까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setthread라고 하는 이게 값을 쓰기 위해서 갈 거란 말이죠. 근데 반면에 getthread라고 하는 것도 값을 읽기 위해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key를 사용하고자 원하는 스레드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만약에 get이 먼저 값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값은 뭘로 가지고, 널이라고 할까요? 널. 그러면 아직 값을 쓰지도 않았는데 getthread가 이겨가지고 키를 먼저 가져가면 널이 나오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setthread가 키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값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는 데이터 1을 대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setthread가 또 이겼어요. 얘네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계속 키를 올려다 놓고 또 경쟁하고 올려다 놓고 또 경쟁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결과가 막 엉망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데이터 1, 데이터 1.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getthread가 얘가 데이터 1을 딱 올려놨는데 계속 getthread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키를 계속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값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계속 데이터 1 똑같은 값을 계속 읽어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얘가 한번 받으면 갑자기 데이터 2로 이제서 바뀌고 갑자기 그 다음에 8로 바뀌고 9로 바뀌고 이럴 거란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요지는 그겁니다. 동기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스레드가 두 개가 있을 때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실행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지금 읽기 속도와 쓰기 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동기화가 되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동기화 됐을 때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notify all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notify와 그러니까 wait와 notify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동기화만 사용했을 때입니다. 여기 input 데이터죠? 동기화됐습니다. output 데이터죠? 동기화되었습니다. 메서드로 동기화됐네요? 자, 둘 다 메서드로 동기화됐네요? 둘 다 메서드로 동기화됐다는 소리는 둘 다 this라고 하는 키워드로 동기화됐다는 소리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일단은 두 개가 다, this 메서드로 써놨죠? this라고 하는 객체로 동기화가 됐다는 소리죠. 그럼 두 개가 동시에 같은 객체의 키를 가지고 동기화됐기 때문에, 첫 번째 스레드는 주구장창 인풋만 호출할 거고요. 요거만 호출할 거고, 두 번째 메서드는 주구장창 아웃풋만 호출을 하지만 두 개가 동시에 호출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키가 같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인풋 다 끝나고 나면 두 번째가 아웃풋을 가지고 갈 거란 말이죠. 개념상으로는 그렇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하지만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입력 데이터, 원래는 입력 하나, 출력 하나, 입력 하나, 출력 하나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나오죠. 입력이 2번 됐습니다. 입력이 3번 됐습니다. 결국 이건 이렇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동기화 블럭, 이 동기화 블럭이 인풋과 아웃풋을 다 아우르는 동기화 블럭이 여기 있으면 여기 키가 땅 하고 올려지는데 인풋이 3번이나 이겼다는 소리입니다. 요 인풋에 관련된 요 첫 번째 스레드 T1이 있고 T2가 있는데 이 결과는 요 결과의 의미는 뭐냐면 얘가 지금 3번이나 이겨가지고 3번이나 값을 입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이 그제서야 네 번째 이제 출력이 드디어 키를 받았어요. 그럴 때는 이미 벌써 값은 2로 바뀐 상태겠죠. 그 다음엔 출력이 무려 몇 번을 이겼나요? 엄청나게 많이 이겼네요. 계속.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 데이터가 다시 이겼으니까 그제서야 얘는 3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얘는 어차피 10바퀴밖에 안 돌아가는데. 그럼 결과는 실제로 출력되는 건 2까지밖에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기화만 가지고 순서를 지울 수 없으니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나는 데이터를 넣고 한 사람은 빼고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그때만 바로 데이터를 읽겠다. 계속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wait, notify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wait와 notify를 사용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에서 약간 추가한 건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notify랑 wait는 synchronized 블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synchronized라고 하는 것 원래 있었죠. 자,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앞에 그 데이터 박스에서 하나 추가됐습니다. 뭐가 추가됐냐면 is empty? 비어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true라고 하는 걸로 세팅이 되어져 있는, 처음에 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불리언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input 데이터든 아웃풋 데이터든 메서드에 제일 처음에 뭘 했냐면요, 이게 비어있는지, 다시 말해서 데이터 공간 요게 비어있는지를 체크했습니다. 요 데이터 공간이 있으면 요 데이터 공간이 비어 있습니까? 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를 한 번도 입력을 안 했으니까 비어져 있겠죠. true라고 한 겁니다. 물론 필드는 강제 초기화가 되겠지만 이거 비어져 있다라고 하는 플래그로 값이 지금 없다. 지금 있는 값은 내가 넣은 값이 아니니까 지금은 비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두 개의 스레드가, 하나의 스레드는 인풋만 출력하죠. 하나의 스레드는 아웃풋만 출력하죠. 그럼 이 데이터라고 하는 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간을 지금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들어올 거란 말이죠. 얘네들은 키가 똑같은 거니까. 자, 볼게요. 먼저 아웃풋 스레드와 인풋 스레드가 다 데이터를 한 놈은 쓰려고 접근하고 한 놈은 읽으려고 접근을 샥 하고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인풋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먼저 키를 받았다고 쳐볼게요. 이 스레드가, 이거를 실행한 스레드가 먼저 키를 받았다고 쳐볼게요. 그럼 is empty는 다시 말해서 얘가 true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여기 보세요. 얘가 true예요. true가 아니면 wait 하라는 소리죠. 근데 지금 처음은 true잖아. 그럼 얘는 true가 아니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는 지금 true니까 얘가 false가 돼가지고 인풋 데이터가 키를 먼저 받으면 잘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만약에 인풋 데이터가 먼저 키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인풋 데이터가 먼저 받아야지 좋은데 인풋을 하고 아웃풋을 하고 인풋을 하고 아웃풋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인풋이 키를 먼저 안 받고요. 아웃풋이 경쟁에서 이겨서 키를 먼저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게 뭐예요? 이제 empty 물어본 거죠. empty 초기 값이 뭐였었습니까? true였죠. 그러면 얘가 키를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떤 상태에 빠져요? wait 상태에 땅 하고 빠지는 겁니다. 키를 먼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얘가 일시정지에 빠지면 다시 런어블 상태로 되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일시정지 상태로 빠진다는 소리는 키를 딱 올려다 놓고 자기는 잠잔다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인풋이 아까는 경쟁에 졌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가 웨이트 상태에 빠지면서 키가 그냥 자동으로 반납됐으니까 첫 번째 인풋 데이터가 그 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심지어 아웃풋 데이터가 호출된 것이 먼저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풋 데이터가 결국엔 데이터에다 값을 집어넣는 과정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그 다음에 is empty라고 하는 놈을 false로 바꾸니까 이번에는 그 다음 경쟁에서 만약에 인풋 데이터가 먼저 이겼다고 하더라도 얘는 잠들 거예요. false로 바꿨으니까. 그럼 그 다음 경쟁에서 아웃풋 데이터가 졌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키는 무조건 누가 받을 거예요? 얘가 받겠죠. 아웃풋이. 그러고 나서 얘가 true로 바뀌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똑같이 또 둘이서 경쟁한다고 하더라도 한 놈은 자고 한 놈은 깨고.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걸 지금 요 스텝으로 설명을 한 건데요.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습니다. 얼음땡 얘기를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자, 여기 사람 둘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입니다. 지가 할 말을 딱 해요, 얘가. 1번 할 말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번 얼음 하고 그냥 얼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는 자기 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어깨를 톡 쳐주는 겁니다. 땡! 이렇게 땡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다시 얼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계속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 할 얘기하고 상대편 얼음 풀어주고 자기는 얼음으로 빠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얼음땡 놀이를 둘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얼음에 해당되는 게 wait고요. 그 다음에 땡에 해당되는 게 notify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얼음땡 놀이를 모르진 않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렇게 만든 데이터 박스를 이렇게 디자인하게 되면 이 코드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스레드 1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 데이터 1만 주구장창 호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스레드 2라고 하는 것은 아웃풋 데이터만 주구장창 호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을 자기가 진다고 하더라도 원래 내 차례인데 다른 스레드가 경쟁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걔는 바로 웨이트에 빠질 테니까 그 키는 어차피 내 거가 될 거거든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입력 하나, 출력 하나, 입력 하나, 출력 하나, 마지막에 입력 9, 출력 9까지 정확하게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레드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를 왜 사용하는지 필요성부터 시작해갖고 스레드의 속성과 스레드 동기화 그리고 스레드의 상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